임실 치즈 테마파크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2 대한민국 안심여행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안심여행지는 코로나19 이후에 여행자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잘 관리된 우수 관광지를 말하는데요. 어제 저희가 치즈의 본고장 임실 성가리 주민분들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 모처럼의 경사 소식에 어르신들도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분위기여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임실 치즈 테마파크로 여행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 그럼 오늘 첫 소식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첫 소식 정현우 리포터께서 준비하셨죠? 네, 장맛비가 이어지면서도 또 폭염까지 겹쳐서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있죠. 게다가 이번 주 토요일은요, 또 삼복 중 처음인 초복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함께 하시죠. 습하고 푹푹 찌는 삼복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바닥난 체력에 비 오듯 땀이 줄줄, 그야말로 기진맥진인데요. 이색 보양식 소개합니다. 땅 좋고 물맑기로 소문난 전주에서 여름이면 꼭 맛봐야 하는 보양식이 있는데요. 양식장 안을 가득 메운 것은 이 정체. 크기부터 생김새까지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보양식이라고 해서 왔는데 저 잘못 온 거죠? 잘 오셨어요. 이게 바로 민물고기의 천하장사라고 불리는 향어예요. 와 진짜 천하장사 맞네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해요. 네. 흙 속의 진주라고도 불리는 이 향어는 잉어과 민물고기 중에서도 매우 큰 편인데요. 다 크면 보통 30에서 40cm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곳에서 정성껏 키워낸 이 향어는요, 품질이 우수해서 전국 생산량의 90%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고단백 식품으로 잘 알려진 향어는요, 어떻게 먹어도 좋지만 말린 시래기와 향어를 통째로 넣고 4시간가량 푹 고아준 매운탕이 딱입니다. 이 향어의 특성상 단맛이 진하고 쫄깃해서 회로 먹어도 별미랍니다. 근데 이 향어를 회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기 전에 뭐 약 같은 거 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향어는 양식하는 방법이 디스토마가 침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양식하기 때문에 약 같은 거 전혀 드시지 않고 드셔도 안전한 고기입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이 향어 맛은 과연 어떨까요? 대박! 민물고기 특유의 그 향 있잖아요, 흙냄새. 전혀 없어요. 게다가 뭐랄까 그 특유의 식감, 아주 쫄깃쫄깃하고 탄력적인 식감도 너무 좋고요. 고소해요. 고소하고 담백하니 너무 맛있어요. 진한 풍미를 제대로 품고 있는 향어탕. 역시 오래 구우신 이유가 있네요. 오래 구웠기 때문에 국물에 잘 배어 들어간 그 향어의 맛과 시래기의 궁합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안심하고 향어 드셔도 되니까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향어 장사 만만세예요. 이 향어류리 덕분에 가벼워진 발걸음. 다음 보양식을 찾아 나섰는데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더워요. 아이고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 오면 이 보양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여름 보양식 하면 삼계탕이잖아요. 저희 가게에선 아주 특별한 삼계탕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찬 음식을 찾게 되는 요즘, 차가워진 속을 보호하기 위해 닭과 인삼 등 열을 내는 따뜻한 삼계탕이 딱인데요. 가시오가피, 황기, 당귀 등 몸에 좋은 약재란 약재는 총출동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중국에서 3대 명약이라 불리는 하수오까지. 사상학을 창안한 이재마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요, 하수오 자체가 인삼을 대용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우월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도 직접 하신 적이 있고요. 특히 속이 찬 편이고 신경이 예민한 이런 사람들, 이런 소민 같은 경우에는 이
하수를 같이 복용하시게 되면 두뇌 활동도 해주고 기력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30여 가지 약재로 우려낸 진한 육수에 닭, 하수오를 함께 끓여내면 완성. 고단백 영양식품으로 몸의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데 탁월한 오리고기와 해독작용에 탁월한 녹두가 만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밥상 차림부터가 특별해요. 원기가 벌써 충만해졌어요. 얼른 한번 드셔보세요. 말할 시간이 없죠? 고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냥 입에서 쑥 들어갔다가 쏙 빠지네요.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잡내도 안 나죠. 게다가 씹는 맛도 좋죠. 보들보들하죠. 안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먹는 족족 건강지수 쭉쭉 올라가는데요. 이거야말로 보양식의 끝판왕입니다. 적화수호가 들어간 오리탕 그리고 삼계탕까지 제가 올 여름은 진짜 힘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여름 정말로 잘 보낼 거예요.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겠습니다. 마지막 이색 보양식의 주인공은 눈과 입을 만족시키는 건 물론 기력 회복에 좋아서 요즘 들어 각광받고 있는 보양식인데요. 편백나무 찜통에 갖가지 음식을 넣고 수증기로 쪄서 먹는 볼살 편백나무찜입니다. 소머리 특수 부위 중 하나인 이 볼살은 씹는 맛이 좋고 고기 향이 풍부해서 찜 요리에 좋다는데요. 부추, 새우, 전복, 대통밥 등 가득가득 채워주는 게 볼살 편백나무찜의 핵심입니다. 살균과 항균 효과가 있는 편백나무는 찜기로 사용하면 맛과 향기까지 올려줍니다. 볼살 편백나무찜 나왔습니다. 와, 멋있네요. 열어도 되나요? 예, 지금 열어보셔도 됩니다. 짜자자자. 와, 우선 보양식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날 먹는 별식 같아요. 실로 눈이 번쩍 뜨이는 비주얼. 이렇게나 많이 또 되나 싶을 정도로 재료들이 어우러져 있어 건강식이 탄생했습니다. 볼살이 굉장히 담백하고요. 뭐랄까, 진짜 입안에서 탄력적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 먹어보는 소고기의 맛이에요. 그렇죠. 왜? 고기가 기름이 과해 없고 콜라겐 성분이랑 그러니까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진 거나 철분이랑 비타민 종류가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도 낮고 대신에 몸에는 좋은,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좋은 고기죠. 몸에 좋은 버섯 이총사와 볼살의 조합은요. 최근 맛본 삼합 중 단연 으뜸입니다. 제가 오늘요, 이 보양식 덕분에 배는 아주 든든해졌지만요, 몸은 기력이 쫙 돌아서 가뿐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여름 이 보양식 드시고 아주 건강하게 보내세요.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이 계절. 오늘 소개해드린 맛있고 영양 가득한 음식들로 기운차게 나보세요. 이번 주말 초복을 시작으로 삼복더위가 시작되면 복다림 음식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올해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린 음식 중에 하나 골라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게다가 이 삼계탕은 말 그대로 인삼과 대추가 그동안 줄을 이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곳에서는 산지에서 직접 구매한 하수오를 이용해서요. 잡내는 없애고 맛과 영양은 2배로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 국물이요.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진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영상 보면서 우리 정현우 리포터는 정말 올여름 보양식을 다 챙겨 드셔서 올여름은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럼요. 또 향어 음식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네, 아마 이 전주에서 향어가 길러진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향어는 잉어와 비슷하다고 해서 옛날부터 잉어가 몸에 좋은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회로도 좋고 또 탕으로도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보양식으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건강 챙기시는 분들 중에서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밥이 곧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올 여름에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복다림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5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생활 속 전반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와 예방법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맨 이완준. 안전교관 강현재입니다. 네, 오늘도 대원님과 함께 우리 삶의 유용한 안전 상식을 배워볼 텐데요. 대원님, 오늘은 어떤 안전 상식을 배워볼까요? 여름이면 주의해야 할 자연재해가 있는데요. 바로 태풍입니다. 오늘은 태풍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면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몰아치게 되는데 매년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태풍은 초속 17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기상현상인데요. 건물 파손, 농가 시설물 파손, 산사태, 하천 범람 등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태풍 피해 사례를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조 9,50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이는 자연재해 재산피해액의 44%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20년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4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태풍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강풍 또는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생기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유리창이 깨지든지 간판이 날리는 그런 피해들이 있고요. 많은 비가 왔을 때에는 도로가 침수될 수 있는 피해가 있습니다. 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럼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럼 이렇게 태풍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태풍이 예보되면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을 단단히 묶어서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농가들은 비닐하우스를 단단히 묶어야 되고요. 해안가에서는 선박을 단단히 결박해야 됩니다. 이후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침수를 예방해 주셔야 되고요. 태풍이 올 때는 태풍 대비 재난 가방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식수를 포함한 비상식량, 구급약품, 정전을 대비한 손전 등, 양초 등을 같이 넣어서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이후 대피하실 때에는 강풍과 많은 비로 인해 화재,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와 가스를 꼭 차단해 주셔야 되고요. 이후 TV, 라디오, 스마트폰 재난안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유리창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이프를 붙여놓잖아요. 이 테이프를 올바르게 붙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유리창에 신문이나 테이프를 붙이면 유리창의 파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설령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유리창 파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것입니다. 창문과 창틀에 틈이 있어서 바람으로 인해 계속 흔들리게 된다면 그 진동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과 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문지를 접어서 단단히 고정시켜 주셔야 되고요. 테이프를 붙여 단단히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후 신문지를 적셔서 창문에 붙여 주셔야 되는데 신문지를 적셔서 창문에 붙이면 바람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주의하셔야 될 게 태풍이 오고 난 후에 붙이다가 유리창이 깨져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유리창에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붙여주셔야 됩니다.
네, 자연재해는 미리 대비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안전상식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매번 조심한다고 해도요, 태풍 피해가 번복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 간판이나 비닐하우스처럼 바람에 약한 시설물들 점검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 여름에는 태풍이 오기 전에 꼭 안전점검 해두시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함께했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 꾸준히 하시는 분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출퇴근길에 전주 천변에서 이렇게 걷기 운동하는 분들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걷기 운동 중에서도 요즘 주목받는 특별한 운동법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88 운동메이 최예요. 제가 오늘 촬영할 때 운동복으로 쫙 입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차려입고 어제부터 집에서 그냥 푸시업을 10번 하고 왔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운동메이트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저에게 뭔가를 건네는 제작진. 이거 등산 스틱 아닌가요? 설마 오늘 우리 등산해요? 우리가 아니지. 저 오늘 등산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등장한 한 무리의 사람들. 제가 받은 스틱과 비슷한 물건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는데요. 등산 중인 건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운동 중인 걸까요? 잠시만요. 아니요.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어떤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노르딕 워킹이요. 뭐요? 노르딕 워킹이요. 노르딕 워킹이요? 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그 이름도 생소한 노르딕 워킹 함께 배워볼까요? 아는 사람은 모두가 찬양한다는 노르딕 워킹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곳은 충남 서산. 양손에 스틱을 들고 열심히 걷고 있는 이분들이 바로 요즘 노르딕 워킹에 푹 빠져 계신 분들이라는데요. 스틱만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다는 노르딕 워킹. 도대체 어떤 운동일까요? 그러니까 초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등산 스틱을 들고 걷는 거 정도로 느껴지는데 노르딕 워킹이라고 하면은 또 뭘까요? 노르딕 워킹은요, 네 발로 걷는 운동이고요. 스틱을 이용해서 전신 근육 90%를 활용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틱이 우리 체중의 30%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관절이나 허리 이런 데 부담을 줄여줘요.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인 핀란드에서부터 시작돼 스키 선수들의 체력 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는 노르딕 워킹. 아직까진 생소하기만 한데요. 지금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그리고 일단은 걷는 운동이잖아요. 네. 제가 또 그건 자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걸으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네, 지금 모터 달렸어요, 지금. 어머, 잠시만요.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노르딕 워킹에도 순서가 있어요. 새끼손가락이 배꼽에 닿게, 엄지는 명치에 닿게. 배꼽하고 명치 간의 간격을 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평상시에 바른 자세를 해야 돼요. 앉아 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이렇게 바른 자세 항상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본 자세를 익혔으면 노르딕 워킹 전용 장갑과 스틱을 착용해 주는데요.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제대로 착용한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걷기 준비는 완료! 끌기 동작을 한번 할 거예요. 끌기요? 처음에는 이렇게 바른 자세로 해서 10손가락 다 펴주세요. 바닥을 보고 두 번째 손가락은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발은 뒤꿈치를 뒤져서 앞꿈치로 이렇게 차내듯이 걸어야 돼요. 아이가 기는 것처럼 10손가락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걸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상체는 곧게 펴준 상태에서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둔 뒤 스틱을 끌며 발은 뒤꿈치로 시작해 앞꿈치로 밀어내며 걸어줍니다. 저도 배운 대로 한번 걸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좀 폼 좀 나나요? 지금까지는 끌기 동작을 했는데요. 이제 제대로 된 썰매주법 그거를 시작을 해볼게요. 좋아요. 어머! 딱 저랑 딱 잘 맞죠? 잠시만요. 지금 위험하거든요. 네,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는데 이거 말씀드리고 가야겠네요. 네, 이 스틱은요. 이렇게 저를 보세요. 머리가 가려워요. 전화가 와서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뒷사람이 찔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좋자고 하는 운동이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네, 다른 행동을 하실 적에는 이 스틱을 항상 빼서 행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썰매주법을 해볼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기본은 있으시네요. 맞아요. 이거, 네. 그런데 옆으로는 아니고요. 네,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해서 바닥에 닿는 순간 10손가락 펴주세요. 놓고, 잡고, 놓고, 잡고. 이렇게 해줘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르딕 워킹 하면서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요. 이 팔을 팔꿈치를 구부리면 안 되거든요. 네, 펴주시고 그리고 스틱을 잡을 적에 살짝 잡지 말고 제대로 잡아주셔야 아까 잼잼잼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와, 배에도 힘을 주고 펴고 팔도 펴고 제대로 집을게요. 네, 할 게 많죠.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신경 쓰며 걸어야 해서 그런지 일반적인 걷기와는 느낌이 많이 달랐는데요. 또 전신에 있는 근력을 이용하며 걸어서 조금만 걸어도요, 땀이 팍팍 났습니다. 아주 제대로 운동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살짝 몸을 움직이니까 뭔가 어깨도 개운하고 네. 사실 뭔가 약간 기력이 좀 없었거든요. 네. 확실히 움직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에너지가 나네요. 또 생각을 한 게요. 이 스틱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동네에 그냥 걸을 때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일단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운동 자체가. 네, 일반 걷기 운동 많이들 하시잖아요. 일반 걷기 운동보다요, 노르딕 워킹이 2배의 효과가 있어요. 칼로리 소모도요, 일반 걷기가 280이라면 노르딕 워킹은 400 정도 되거든요. 하나, 둘. 스틱만 있으면 어디서든 운동이 가능한 노르딕 워킹. 그 노르딕 워킹을 배우고 건강은 물론 인생이 바뀌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쁜 생활 와중에 이거를 운동을 내서 할 만한 그런 어떤 체력 조건도 갖춰져 있지가 않았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출퇴근이라든지 생활 공간에서 이동할 때마다 이동 수단으로 이 스틱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 꾸준히. 제가 섬유 근육통 환자여서 세포 하나하나에 통증이 있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그 통증이 이 운동을 함으로써 이게 순환이 이 피부 바깥까지, 머릿속까지, 혈관 속까지 다 이렇게 뚫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통증도 완화됐지만 이 섬유근육통으로 눌렸던 그 우울감이 딱 이틀 만에 가슴 아래까지 뻥 뚫리는 그런 어떤 효과를 느꼈어요. 누군가에겐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노르딕 워킹. 아니 그런데 이분들 왜 갑자기 춤바람이 나셨을까요? 원래 조신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럼 지금 내 손? 네. 아니, 선생님. 네. 오늘 워킹하러 오는 거 아니었나요? 네. 워킹이요. 기본이 리듬이에요. 리듬을 타야 돼요. 노르딕 워킹은 리듬이에요. 리듬이 아주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또 하니까 네. 또 색다르죠? 몸이 리듬을 쉽게 기억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걸을 때 리듬을 타듯이 걷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 이 기분 그대로 이어받아 리듬에 맞춰 워킹 연습을 했는데요. 야, 다들 한 리듬, 한 워킹 하시죠? 우리 어머니까지. 오, 얘는 적극적인 잘해. 오!
우리나라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 조금씩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는 노르딕 워킹. 조현미 씨도 2년 전 우연한 기회로 노르딕 워킹을 접하게 됐다는데요. 그 매력에 빠져 작년 9월 노르딕 워킹 강사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노르딕 워킹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산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르딕 워킹의 효과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르딕 워킹에 이렇게 푹 빠지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노르딕 워킹을 접한 거는요, 한 7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요, 이제 고관절하고 고관절 충격으로 인해서 허리까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참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언니랑 거기 가서 처음 접했는데 이게 저한테 무리도 안 되고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아니 처음 접했는데 한 번 접했는데도 이건 저한테 좋은 운동인 것 같은 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저도 오늘 노르딕 워킹을 처음 배웠잖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이런 점이 좋으니까 꼭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노르딕 워킹을 하면은요, 이제 어깨도 깨워지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요, 몇 가지 동작만 익혀도 일상생활이 활기차게 변하고, 이제 정신적 건강에도 좋고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좋아집니다. 즐겁고 건강해지는 걷기 운동 원하신다면 노르딕 워킹에 도전하세요! 스틱을 이용한 조금은 특별한 걷기 운동법 노르딕 워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가급적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은 피하시고 마스크 착용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